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불교 교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뭐 목적의식 없이 시작을 했어요. 정말요.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목적의식이 없고 길게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지금 많은 인연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영산 시대를 끝냈어요. 영산 시대까지를 끝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변산 시대, 올해가 교광선포, 원불교 교리의 강령인 교광선포를 선포한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도 있어요. 올해 보통 우리가 음력 4월이면 양력 5월에서 6월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념 행사를 제가 현재 알기로 있기로는 6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도 교광 100주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하나 있어요. 제가 경성전 대중사님의 행적과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풀어낸 책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 이걸 변산전이라는 이름으로 좀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원고도 지금 많은 교무님들 낭독해서 이렇게 찍는 것도 거의 다 끝냈어요. 거의 다 했죠. 그리고 이제 2부는 대종사님 법문을 좀 더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1부는 내러티브가 있는 내용, 2부는 법문을 기도문으로 만드는 방식에서 한 50여 편 정도를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올해 지금 유튜브로 그 내용이 올라갈 건데, 아마 이 공부를 좀 같이 저하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와, 저 말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이해가 빨리 아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기념비적인 이 교광선포 100주년 때 변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하여 문학적으로는 변산전, 심청전 같이, 춘향전 같이 변산전이고, 우리가 의두요목 같이 얘기를 하면 대종사님은 왜 변산에 가셨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고,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끝날 때 변산을 찾은 뜻을 알겠는가 하고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제 대종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내가 왜 변산을 찾은 이유를 알겠냐 하면은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답을 해보는 걸로, 그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원불 교사 펴봅시다. 제가 제 5장이죠, 5장. 그러니까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의 제5장에 보면 교법의 초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교법이 초안. 이게 변산시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교법의 초안. 근데 이 1편에 불법에 대한 선언이 나와요. 1편. 원래는 여기까지가 영산시대예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게 앞으로 가면 제가 여기서부터 변산입니다 하면 좋겠는데, 이 편제에 왜냐하면 연결시키려고 이쪽으로 넘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에 대한 선언은 변산시대 또는 교법의 초안이라는 이 타이틀과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렇게 편지하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딱 띄워버려야지.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영산시대인데, 불법에 대한 선언은 영산시대인데, 이 선언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요. 이걸 하시고, 불법에 대한 선언은 결국은 법인기도 해제예요. 이게 아마 법인기도 해제 법문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제 법문이라고 봐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날 그 그 법인기도 해제 날에 하신 법문이에요. 그럼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규정이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막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법인기도 해제 법문을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해제하면 교무님 나오셔서 해제 법문 어쩌고 저쩌고 말하잖아. 해제가 해제 법문이다. 하나의 설. 두 번째는 해제 끝나고 따로 해주신 법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있죠? 저는 해제 법문으로 봅니다. 저는. 답이 없어요. 규정이 없으니까 어디가 기타 이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해제 법문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뒤에 2번이 뭐로 돼 있어요? 2번이 자, 이 제목에서 복례산 법회가 하나 나오고 이론상의 구상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제목 하나하나가 규정돼 있어요. 복례산 법회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고 이론상의 구상은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제2 복례산 법회와 이론상의 구상 한 달락 어디까지냐면 중간까지 1059쪽 중간까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9쪽 펴시고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례산 법회와 이론상 구상 대종사 일찍부터 세상 창조의 준비를 위한 휴양철을 물색하시어 원기 4년 3월에 5,000건을 들이시고 전라북도 부안 복례산 월명암에서 12월 유하신 후 돌아오시고 7월 말에는 다시 송유를 보내시어 미래의 근거를 정하게 하시더니 10월에 이르러 조합의 등일을 여러 사람에게 각각 부탁하시고 몇 해 동안 수양하실 계획하에 월명암에 행사하시었다. 대종사 스레 연변을 돌아 월명암에 오시니 오랫동안 고대하던 송규는 환히 용량하고 백강명 주도 반가이 영접하였다. 대종사의 입산 동기는 다양한 복잡하던 정신을 휴양하시며 대상 창립의 교리 제도를 초안하시고 사방 인연을 연락하여 해상 공개를 준비하시며 험난한 시국에 중인의 지목을 피하시기 위함이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자, 드디어 대종사님께서 법인기도, 그러니까 법인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또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걸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구조가 있어요. 제가 구조 얘기 많이 해요. 뭐든지 저는 구조를 파악해놓고 들어가는 좀 입장인데, 법인기도가 결제를 하시고 거의 100일 기도예요. 거의. 100일 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간 이제 그 다음 기도가 있죠. 그 다음 기도. 근데 그 다음 기도 딱 했는데 정성이 부족하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기도로 또 그게 사무 여한이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죽음을 목숨을 딱 담보로 기도를 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특별 기도예요. 특별 기도. 내용적으로 보면은 특별 기도가 실수는 10일이지만 준비 기간까지 하면 20일이 되는 거죠. 두 번에 걸치니까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백지혈인 법인 성사를 이루고 다시 100일 기도를 시킨 겁니다. 구절을 보면 첫 번째 100일 기도, 중간에 특별 기도, 그 다음에 다시 100일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00일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법인 기도 해제 이제 200일까지죠. 원래 200일 넘죠. 이렇게 보면 한 220일인데 220 다 안 됩니다. 음력이 보면은 30일 있고 29일 있고 그래요. 그럼 29일은 빠져요. 이렇게 빠지니까 숫자상이 빠지죠. 그러면 뭐 200 한 10며칠, 17일 뭐 이거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게 제가 한번 계산해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때 해제가 뭐냐면 음력 10월 6일. 10월 6일이에요. 이날 해제를 하시고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시는데 불법에 대한 선언은 사실
내정돼 있는 것이었어요.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대학을 하시고 우리 앞에도 했어요. 교법의 연원 보면 교법의 연원, 우리 교법이 어떻게 연원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원이라면은 논문 쓸 때 주석 따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 연원 관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거야.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딱딱 근거를 밝히시는데 그 중에 그 불법으로 주체 삼겠다는 내용 하나 벌써 그때 밝히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교법도 마땅한 바가 있다면 응용하겠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첫 번째가 불법으로 주체하겠다는 게 나오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당신이 삼겠다. 그러죠. 연원을 대겠다. 이게 다른 거라고 했죠. 수기를 받는 거하고 연원을 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헷갈려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가 수기 받는 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때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연원으로 이렇게 삼겠다 할 때 그 결정적 얘기가 있어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냐면 근본적 진리 얘기를 해요. 이 근본적 진리가 뭐냐?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근본적 진리가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근본적 진리를 탐색하고 이것을 심화하고 이걸 확인하고 하는 데는 불법이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탁월하시다. 되는 사람이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깨달았고도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하고 할 수 있는데 싹 보시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우리도 좀 그래야 돼요. 우리도 살 때 그걸 막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도. 왜요? 우리는 대종사님을 캡틴으로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그러면 근본적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걸 알려고 하면 대종사님 교법을 공부해보면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깨달음. 여기에 근본적 진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내용, 아까 말한 지금까지 그 불법을 내정한다고 말할 때 내용을 불법의 선언 때 그대로 하세요, 또. 말을 좀 이렇게 어순이 좀 다르고, 제가 전에 그 불법에 대한 선언할 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거기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선언 때 말씀이 처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법의 연원 그 과정 있었던 것을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냥 한 번 더 확인차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왜 불법을 선언 내용 중에서 그 전에는 주로 발심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발심을 일으키는 신앙 위주로 갔는데 이제는 근본적 진리를 공부해야 되겠다. 여기 또 근본적 진리가 나와요. 근본적 진리하면 이게 불법이라는 내용하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러니까 변산에 입산하시기 전에 불법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대종사님께서는요, 이게 1057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쭉 그 흐름을 쭉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1058쪽 보면은 결국은 이게 대종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미래의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근본적 진리 얘기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연원으로 삼겠다는 것도 하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근본적 진리를 공부해야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의 불법입니다.
자, 이거 미래의 불법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속에 당신이 현재 미래의 불법이란 말은 사실은 잘 봐야 돼, 우리가. 미래의 불법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당신이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의 불법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이게 불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다 갖고 이렇게 불교적 내부의 이야기로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문장 구조에 대한 오해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미래의 불법은 그 자체가 바로 소태산의 교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그 도구, 불법이라는 그 전통 그 어떤 분위기를 존중하고 그것을 가져오지만 이건 창조예요. 창조. 그렇죠. 미래니까. 아니, 미래로 가는데 이거 창조야죠. 창조죠. 과거로 가면은 창조해야 되지만 이건 소태산 대종사께서 미래로 가겠다. 불법이라는 전통 어떤 흐름도 당신은 미래의 방향으로 물꼬를 트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연못 얘기했죠. 연못. 이제 대종사님께서 연못으로 농사를 질 때 그곳에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건 미래의 불법이라고 봅니다. 이건 결국은 소태사는 미래의 불법 소태사는 교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석이에요. 이렇게 안 보면은 저는 대종사님의 저는 그 교리체제나 여기에 계속 충돌을 해서 제가 읽어가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전 이렇게 해야 저의 캡틴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렇게 읽어야만 저는 소태산이라는 이 그 가르침을 저하고 충돌이 안 되고 저한테 너무 다른 말씀도 다 잘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미래의 불법이 나와요. 이게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더 심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종사님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님 참 순화시켜요. 막 얘기 안 해요.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너무 엉뚱하게 이해할 수도 있죠. 막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줘야 또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대종사님 그런 분은 아니라. 그렇죠?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이게 과거의 어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가치는 또 존중하면서 어떤 그렇게 형성된 불교적 문화라든지 이런 걸 별로 그렇게까지 큰 매력을 안 가지시는 것 같고요. 어디냐면 산업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딱 나왔죠. 산업공상이. 제가 추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 이렇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 이게 뭐냐면 이게 나와요. 서품에 읽어보면 나와요. 서품에. 어떻게 나오면 대종사님께서 펴봅시다. 이거 뭐 보는 게 좋죠. 한번 보는 게 더 낫지. 어디냐면 108쪽. 내가 오늘 빨리 폈어. 서품 18쪽. 여기도 보면 과거의 불교는 이렇게 나오죠. 앞에 나온 거하고 비슷한 말이죠. 107쪽 보면 서품 18쪽 보면 과거의 불교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거 다 읽으면 한이 없으니까 중간에 봅시다. 108쪽 첫 줄에 보세요.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제가 출가할 때 보통 웬만한 제가들은 다 뭐예요? 그 직통제자. 우리로 말하면 대종사님의 직통제자가 안 돼요.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 밑에로 봅시다. 밑에 정도 보면은 자, 그러므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이게 중요해요. 주객. 이 차별 안 둬야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조직이 생기면 주객의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라도 이걸 두면 안 돼요. 설사 조직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있다 해도 공부와 사업의 등위만 따질 것이고, 실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도 모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교무는 교무의 역할을 또 인정해야 돼요. 또 막 그걸 또 막 흔들어. 교무가 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안 돼. 왜냐면은 교무 역할을 흔들면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져 그래요. 그런 거예요. 존경해라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이거 나오죠. 제가 출가의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아까 여기 봤는 대로 손님으로 객으로 만들지 말고 다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게 이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자, 이 정도만 봅시다. 자, 이것이 이런 말이죠. 이게 이거 산업공상 여의지 않는 게 뭐 직업도 뭐 갖게 하고 뭐 하여간 산업공 세상 일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이 산업공상 여의지 않는 거예요. 읽어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뭐냐면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인데, 이것이 서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변산해서 초안을 해요. 써놔요. 초안. 그리고 이제 이게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런 말의 근원, 연원, 시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벌써 불법의 선언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또 뭐라고 나와요? 등산불, 불상, 이런 것에 이렇게 막 그렇게 우리가 신앙행위를 한다든지 불공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우주만유 허공복귀가 다 부처인 걸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안 돼요. 하나님 막 믿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그러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대놓고 우주만무 허공복귀가 다 부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어디다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이게. 근데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대중사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교세 좀 어떻게 확장하고 이런 쪽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도 하나 하셔야 돼. 교무님 어쩌고 저쩌고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등상물 불쌍하니까 불쌍한 생각하면 안 돼. 여기 하나님도 넣으면 돼요. 다. 이걸 갖다가 우주만유 허공법배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 우주만유 허공법배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저 바깥에 있는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근본적 진리 말했잖아요. 근본적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요. 우주만유 허공법배가 부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부처입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기독교인들한테 대화를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이. 사실은 불교를 믿는 분들도 등상불만 하는 분들, 등상불 신앙만 하는 분, 불상에서 기도만 하는 분은 이해가 안 되죠. 어째 이 죽비가 부처냐? 그러면 맞죠. 이 죽비가 부처 아니죠.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이게. 그러나 여기서 죽비가 부처라고 할 때는 시야가 있어요, 시야가. 이걸 부처로 보는 시야가 있다고요. 그렇게 열어놓겠다. 그 자리를 신앙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 귀의되도록,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의지해서 살게끔 하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로 보이는 자리.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나중에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은 우주만유의 본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우주만유의 본원이에요, 본원 아니에요? 이거 우주만유예요, 우주만유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만유를 바꿔야 됩니다. 거기서 만유에서 빼기 죽비 해야 돼요. 맞죠? 네. 우주만유 빼기 죽비는
그것의 본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연필을 들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주만유 빼기 연필의 본원은 이론상의 진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이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빼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빼주겠다는 거예요. 요것도 빼주고.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하나 이게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아니대. 그러면 우주만유 빼기 이 컵의 본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만유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만유의 본원짜리가 뭐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부처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주만유가 다 부처라는 자리입니다. 이걸 이해를 또 엉뚱하게 잘못해가지고 이게 부처니 아니니 이러고 있으면 어찌자는 거예요. 대중사님께 지금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해서요. 세상 일을 잘하는 게 불법 공부 잘하는 것이고 불법 공부 잘하는 거 세상 일을 잘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돈 잘 벌고 그러면 불법 공부 잘하네? 말 그대로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말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똑같아 이것도. 여기서 말한 대로 근본적 진리를 드러내서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근본적 진리가 뭐냐? 아까 말했죠. 우주만유의 본원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를 가지고 일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세상이 그런 시야가 확보가 많이 된 사람 같으면은 지금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 얘기 하려면 또 따로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의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공의 처소 또 부처를 이제 대종사님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처처가 법당으로 만들고 처처가 부처로 만들겠다. 처처가 부처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상을 막 한 10,000개, 억만 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주만유의 본원을 드러나면 그게 바로 처처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주만유 허공법기가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소태산 대종사예요. 소태산이십니다. 자, 이것을 미래의 불법이라는 그 이름에 넣은 거예요. 이것을 미래의 불법. 거창하세요. 스케일이 남다르셔. 우리가 이걸 잘 따라가려면 우리가 정말 가랭이가 찢어져요. 우리가 진짜죠.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할 수 없어. 찢어지는 건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찢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자기가 보폭을 맞춰서 가야 돼. 안 갈 수는 없어.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거 우리는 어려워서 딴짓 해버리면 슬퍼져요. 우리가 혹시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딴 길로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짜자자잔 하고 변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이 불법에 대한 선왕과 변산에 가신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탐색, 이러한 불법에 대한 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탐색하시고 그것을 또 확인하시고 또 어찌 보면 또 어떤 이걸 또 잘 또 우리가 요리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잘합니까? 상황에 따라 또 많이 해봐야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심화시키려고 이 변상행을 택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총괄적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변산행을 볼 때는 앞에 1장에 불법에 대한 선언에 변산행의 이유와 목적과 결과가 암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미래의 불법에 대한 시야로 이 변산의 행적을 우리는 따라가 봐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반드시 불법에 대한 선언을, 특히 여기 뒤에 나오는 미래의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뭘 볼 때마다. 제가 지금 변산전, 올해 교강 100주년이라 변산전이라 해서 이야기식으로 지금 대중사님의 행적과 법문을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교무님들 녹화하고 녹음 녹화해서 4월부터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요 책을 써서 그 얘기도 이게 이 책의 내용을 뭐냐면은 장르를 바꾸는 거예요. 장르.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 같은 글이라면 약간 소설책 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같은데 형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금방 쓸 줄 알았어. 정말 금방 쓰지. 안 써지대.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면 책을 이렇게 딱 잡으면은 이게 쑥 나올 줄 알았어. 제가 쓴 거니까요. 그렇게 트레이닝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트레이닝이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장르만 바꿔서 내가 이야기를 쓴다 생각하고 쓰면 금방 쓸 것이다 생각하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예열을 생각보다 오래 했어요. 예열이 될 때까지 한 절 못 써요. 예열이 어느 정도 되면 막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뭐가 이렇게 새가 쑥 지나가면 제가 딱 잡아고 새장 속에다 팍 넣어요. 새장을 필요한 데다가 탁탁탁 집어 넣는 거예요. 분류도 하고 막 하는 건데 예열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지. 제 지금 변산을 지금 많이 지금 예열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도 또 보면서나 이 감각적 차이가 있어요. 감각적 차이. 그래서 이런 지점 아닌가라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어쨌든 대종사님께서 미래의 불법 얘기를 하고 회상의 창립주가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창립주예요. 어찌 보면 만일 우리가 가다가 보면은 길이 이렇게 지금 다른 길로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만일 혹시 가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빠졌어. 그럼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에 이렇게 가요. 우리가 만일. 그럼 이게 창립의 길. 이것도 우리가 창립의 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대중사님의 모든 행적과 법문은 다 정전과 위배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전으로 눈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걸 모든 행적들. 그러시겠죠. 이게 당신이 한 일이 그 일인데 이게 그 일로 가겠죠. 맞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대종사님께서 변산을 언제 가시냐면은 음력 10월 20일, 양력 12월 11일. 음력하고 양력과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이때가 윤달이 꼈나? 하여간 이건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그리고 도착한 것이 월명암에 도착한 게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보통 길룡리에서 영광 길룡리에서 변산 월명암 변산까지 가면은 하루를 넘어가야 돼요. 옛날에 또 어두워지면요 못 가요. 네. 한번 가봐요. 옛날 그 어두움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멈춰야 돼요. 날 새기 전까지는. 자,
어떻게 가셨을까?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최대한 상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가는 길, 제가 바다로 가는 길, 육지로 걸어가는 길을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쓰는 겁니다. 어디를 거쳐서 막 마치 막 거기를 가면서 대종사님 이야기하면서나 막 너무 또 그런 거 써놓으면 뭐 옆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거기 하여간 그 과정도 좀 쓰고 그래요. 자, 보통은 여기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서해 연변을 돌아 이렇게 나왔죠. 서해 연변이 어디예요? 이런 문장을 보면 잘 보셔야 돼.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서해 연변을 돌아 월명함에 오시니 이렇게 나오죠. 표현이. 그러면 우리 서해안 있죠? 예. 서해안 연변은 뭐예요? 연변 하면 이게 그 라인을 따라 그쪽을 따라서 가까이 서해하고 가까이 그쪽을 따라서 간다 해서 보통 우리가 이걸 말할 때 선진포, 우리 보통 선진포에서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이밤리에 이밤리 저쪽 보이는 곳이 이밤리. 옛날에는 거기 거룻배 같은 거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가서 그러면 지안일이 있어요. 지안일. 제가 지안일 한번 설명해 줬어요. 지안일이라고도 있고 지안일이라고 있고 저는 그냥 지안일 이렇게 읽는데 어릴 때부터 지안일 그래가지고 초기는 요즘 가본 게 지안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안일은 기와열이 지하열, 지안일로 바뀝니다. 말이 됐나요? 지금 방금 하는 것이 기와를 엎어놓은 것 같이 여울이 친다 해서 기와여울이었는데 지완열. 그리고 이게 계속 시아 사람들의 뜻을 모르고 발음이 변형돼서 지안열, 지안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원래 이게 이 발음 체제가 이렇게 시골의 지명 체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안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와탄천과 관계 있는 지명이에요. 이게 여기 아마 지안일이라는 곳이 와탄천에서 중요한 지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거의 이제 지명도 없어요. 갖고 버스 내리는 곳 중 하나야. 인자. 아이고 정말 옛날에 중요한 곳일 것인데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거 흥망성쇠가 되는 겁니다. 지명도 지형도. 그래서 법성 거기서 쭉 따라가면 법성이 나와요. 법성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법성을 비껴서 가면 발막이라는 곳이 나와요. 가다 보면 이제 어딘 잘 모르겠죠. 이제 다니다 보면 다 이렇게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도가 이제 발막이다. 발막은 대종사님 누나가 시집간 곳이에요. 서대원 선진 엄마. 우리 여기 원사님 서대원 교전에 나오죠. 족보가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거기서 공음을 거쳐서 이제 두 갈래로 길이 나눠져요. 하나가 심원, 대종사님께서 그 연화봉 수행하셨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무장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무장. 공음에서 무장으로 가서 흥덕, 줄포, 곰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현재로서는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좋은 길. 근데 저는 이야기의 구조도 그렇고 저는 심원 방향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건 참 이제 어려운 일이에요. 뭐가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책 보세요. 이 책의 123쪽. 이 지도, 여기 보면 지도 있죠, 지도.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짙게 그려놓은 길 있죠? 여기서 곰소까지가 이어버리면 직선길이 돼요. 직선. 맞죠? 직선이죠? 직선이죠. 저는 이 라인을 탔을 거라고 봐요. 직선길이에요. 이게. 그럼 왜 직선길이라고 하냐면 시먼 쪽에서 곰소로 배 타고 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만이니까 이게 만을 다 돌아야 하잖아요. 이렇게. 거기서는 거기까지 걸어가셔서 배로 건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그 정도 얘기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잘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분명히 있죠. 곰소에서 배를 타고 요 시먼 방향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 기록은 있어요. 교단에. 그러니까 이 길은 이렇게 배편이 있으면 넘어가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 상상의 이제 그 분야인데 제가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요 라인을 살려서 이야기를 써요. 자, 이게 이게 뻘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뭐려고 하냐.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쓰려고 제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야기도 쓰는 거예요. 절대로 못 씁니다. 이런 거 안 해놓은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첫 번째 변산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셨을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어디로 몰라요, 지금 현재. 좀 말씀을 좀 해놓으시고 좀 누가 물어보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물어보셨어. 그런데 여러 가지 근거로 보면 처음에 아마 가장 우리도 그렇죠. 음식점 가면은 우리가 오래 살면은 우리 취향대로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자기 유명하다고 안 가요. 자기가 좋은 데 찾아가요. 제가 나주에 가면 나주 곰탕이 유명합니다. 제가 나주 교무잖아요. 예. 나주 곰탕 유명해.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서 벌써 오래됐네. 벌써 기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주 부임한 지. 제가 7번인가 곰탕을 계속 먹었어요. 그분은 한 번 사주는 건데, 나 이제 7번째까지. 다음, 이제 7번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그분 한 번 사주잖아요. 교무라는 직업이 그래요. 교무라는 직업이 뭘 좋아한다고 하면, 그걸 진짜 좋아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면 먹어야죠, 그걸 다. 몇 번 먹었으니까 안 먹을 거예요. 그래요? 아이씨,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먹어야 됩니다. 제가 한 그 정도 먹고, 이제 제가 좀 많이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니까. 자, 그렇듯이 아마 보통 많이 알려진 길로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면, 나주에 가면은 그 많은 집이 있는데 어느 지점으로 버스들이 다 줄 서. 버스 타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 있죠. 관광지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거기만 가. 왜요? 거기가 좋은지 아니까. 맞죠? 우리는 그 집 안 가는데 거기 가. 왜냐하면 SNS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홍보들이 잘 돼갖고 그것이 거기에 대표인 줄 알고 가. 대부분은. 그러나 이제 취향이란 것은 일반화 안 되잖아요. 오래 살면 자기 취향이 생기듯이 거기 오래 살면 어디로 가면 더 빠른 길이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합니다. 주차도 남들 안 하는 데다가 탕탕 대요. 이게 우리가 총부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희만의 아주 고급 기술을 써서 주차를 탁탁 대놔요. 아무리 밀려도 다 돼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길을 잘 알지 못하시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길을 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게 장구한 앞에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아마 제백이곡의 직속폭포 이 라인을 탔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내소사 자체가 유명하니까
내소사를 가기 초입에 원암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 훨씬 더 마을이 규모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도 마을들이 막 있고, 말 들어보면은 그쪽 라인 안쪽에 막 독군들의 그 집, 이렇게 어울려 사는 데도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볼 때는 그 내소사 가기 전에 원암마을을 거쳐서 제배기 고개를 넘어서 아마 가봤을 건데도 그 지명을 모를지도 몰라. 되게 그래. 가보면 이게 어디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좋은 곳이다 하고 가. 이게 몰라. 근데 가보셨을 수도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라고 해서 가본 팀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왕이 갔으니까 그 길도 가보자 하고. 가서 직소폭포를 이렇게 지나가요. 직소폭포를. 그러면 직소폭포가 떨어지는 걸 위에서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직소폭포를 가고 분옥담 계곡이라 그때부터 이제 물이 쫙 흘러가요. 거가 경치가 좋죠. 분옥담 계곡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복내 구곡이라고 하는 복내곡 삼거리에 와요. 삼거리가 왜 삼거리냐면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한 길, 지금 오동길 하나, 그 다음에 현재 실상사로 가는 길 하나, 옥녀봉으로 올라가는 길 하나, 이렇게 해서 삼거리가 나와요. 지금 자연보호 헌장 있는, 자연보호 헌장탑이 있는 곳에 나와요. 거기서 대종사님도 능선을 따라서, 그 이제 산에 능선을 따르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 능선길을 따라서 월명암에 갔었을 거로 저는 추정을 해요. 처음엔 아마 가장 알려진 길로 가셨을 거고, 지금도 복내 변산을 간다고 하면 이 라인을 많이 타요. 이 제배기곡의 라인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저는 소태산 대종사의 변산 입산 과정은 아마 이 라인을 탔다고 제가 저는 문학적으로는 추정을 해서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가보실 필요가 있지,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쭉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 서해 연변을 돌아 월명암에 오신 이를 이 짧은 문장을 이 과정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긴 얘기죠? 이게 문장이 짧아도 내가 더 길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걸 혼자 막 쭉 이 안에서 대운사님이 이제 그 뒤부터는 여기에 이 라인에 어떤 일정한 라인은 또 가고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 변상 기간 동안에 여기서 생기는 법문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래요. 그 나중에 또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변산이라는 것은 언제 인연이 됐냐 이거예요. 대변사님 언제 어떻게 해서 변산을 인연하게 됐을까? 이거 참 대변사님 처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당신이 잘 아는 사람이 계신다든지. 근데 현재 여기에는 보면은 참 그렇게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변산을 택했던 이유와, 자, 이제 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83쪽 펴보세요. 이제 소태산 마음 따라. 소태산 대종사 마음 따라. 제가 이 마음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는 여기가 성리하고 연관이 많아서 그냥 마음을 썼던 거예요. 왜 마음 따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이야. 네. 83쪽 펴보세요. 먼저 월명암과 변산 월명암과 인연이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종경 천도품 25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대종사님께서 아침에 그 부안 변산 쪽을 바라보신 거예요. 부안 변산 쪽을 바라봤다는 말은 어디냐면 지금 구간도실에서 보면 마촌합상봉 쪽이에요. 그게 아마 대충 방향이 맞아요. 마촌합상봉이 어딘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걸 모르시면 이제 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 구간도실에 그때 거처가 구간도실이시니까 거처가
이 법문을 하실 거처가 구간도실에서 대윤사님도 생활하실 때예요. 뭐 그 일대에서 부안 변산 쪽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라보시니까 허공 중천에 맑은 기운이 어려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랬더니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면 월명암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도 대중이 모여서 선을 시작하더라. 수도 대중은 뭐예요? 도를 닦는 대중. 이게 그 말이나 선 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뒤는 천도와 관계된 말이니까 뺍시다. 이게 그러니까 두관도실이라고 특정할 수 없죠. 지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냥 그래도 그때 대윤사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이 구간도실이었으니까 그 일대에서 어디 일대에서 부안 쪽을 보신 거죠. 부안 쪽을. 부안 쪽을 본다는 것은 북쪽을 쳐다봐야 되니까. 북쪽을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감, 간진, 소은이, 곤태 볼 때는 이 건이 뭐냐면 현재 옥녀봉 쪽인데 옥녀봉이 북서쪽이에요. 거기서 보면 옥녀봉 있죠? 옥녀봉에서 이렇게 틀어서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그 정도가 북쪽인데 그쪽 쪽을 보니까 맑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거기를 찾아가 보신 거예요. 언제 찾아가 보시냐? 나와. 그것도. 언제냐면요. 원기 4년 봄. 이 봄이 언제야? 이게 양력으로 4월 정도? 그래야 되나? 5월이에요? 그러나 이제 몰라요, 이건. 4월, 5월 정도 생각을 합시다. 일단 이게 방공사 마쳤으니까 방공사 마친 것이 음력 3월 26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력으로 4월 거의 5월 초예요. 이게 5월 초면 봄 맞아요. 맞죠? 이게 자, 그러면 이때 왜 갔냐? 설명 있죠? 여기 84쪽 중간에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방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방언공사 마치면 이제 행정적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추측이지만 경찰서에 이제 조사를 받게 돼요. 근데 대종사님 뭐 잘못했어요? 잘못도 안 했잖아요. 근데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게 밝혀요. 교단의 기록도 방어공사 자금 출처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마련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마련했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소명을 했겠죠. 우리도 요즘 검찰에 출두해갖고 소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거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전산 처리가 돼갖고 뭐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유를 잘 대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 됐다. 나오죠. 우리가 저축조합 활동하면서 그게 그 자금을 불려나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천정리 부호한테 돈을 400원 빌렸다. 근데 이제 저는 추측건데 이 400원의 용도에서 이야기가 달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대여금이에요. 빌린 돈인데 그 부호는 투자금으로 내가 이 일을 시켰다. 이 사람들은 내 일을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용이 달라져 버리죠.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대여금이냐 투자금이냐. 근데 이제 이걸 조사를 쭉 해보니까 뭐 알겠죠. 주변에 활동하는 거 다 보면 알겠죠.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이게 대여금이라는 건 바로 알죠. 이게. 근데 이게 상당한 기간을 이제 거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허가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 허가대장이 그때 당대에 전남 도청이 어느 위치에 있냐 해서 제가 한번 전일 빌딩 근처라고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최근에 또 조사해 보니까 거가 또 아니요. 이게 역사 공부는요. 이 지명이 나오고 시기가 나와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 틀려버려. 이것도 수정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 제가. 지금 상무 체육관 그 도청 보면 그 앞에 정도라고 또 그렇게 또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자, 어쨌든 이걸 마치고 이때 대종사님께서 이걸 보고 대종사님의 첫 번째 피체라고 해요. 경찰서에 이렇게 경찰서 연행은 아니죠. 연행이라 해야 되나 이걸? 하여간 경찰서에 신세를 지셨어. 대종사님께서 첫 번째. 그래갖고 며칠? 일주일간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 이런 조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일주일간 거기다가 피체시켜놓고 잡아놓고 이제 따지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도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내가 해도 그거 아니고 그것도 또 아니고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이걸 조사를 받고 나서 대종사님께서 느끼셨나 봐요. 아, 내가 휴양이 좀 필요하다. 아마 이 조사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단순히 방언공사가 힘들어서 휴양을 해야 되겠다고만 생각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일주일간의 조사가 대종사님에게 심신간에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냥 낭만적으로 이걸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휴양을 왜 하려고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휴양하면 되는데 이 경찰 조사와 휴양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좀 더 관련 있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창건 사산 오창건 선지님과 같이 변산 올명암을 찾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10여일간 머물고 후일을 기약하고 다시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때 사람 하나를 보내겠다고 약조를 하고 오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정산종사예요. 그럼 벌써 이때부터 정산종산을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벌써 이런 걸 보면 그림이 지금 계신 거예요. 속으로 지금 대종사님께서. 이게 점점이 보이지만 이 점점을 이어보면은 대종사의 대강의 그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대종사님께서 휴양처를 물색하시는데 한 곳만 물색하신 건 아니에요. 여기 뒤에 읽어보면 나오는데 일단은 휴양처 물색에서 두 가지 하나가 월명암이었고요. 또 하나가 김제 금산사였어요. 김제 금산사는 나중에 좀 합시다. 나중에 좀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말했지만 정산종사를 월명암에 파견하죠. 파견 보낸 거죠. 보낼파지 않습니까? 이게 법인성사 이후 이게 음력 7월 26일 원기 4년 음력 7월 26일 양력으로 8월 21일 이 이후에요. 아마 이 가까운 시일 안에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끝나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보냈다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정산종사가 거기 가서 삭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생각하는데 삭발하기 전에 정산종사의 모습 상상을 해봐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 거 없죠. 정산종사 삭발 전의 모습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번에 변산전 하는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떤 모습이냐 변산일 때 상투머리에 정자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턱수염이 윤기나는 턱수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이제 있는 사진에다 해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변산전 나올 때 시각적으로 보여볼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정산종사님이 상투 트시고, 결혼하셨으니까 상투 트시고, 미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쩌을까? 그래서 정산종사님 그냥 그 연세가 좀 뭐 있지만 가장 젊을 때 사진에다가 상투를 올려보고 싶어요. 수염도 계셨겠지, 약간. 이렇게 살짝. 그런 상상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자, 재미로. 그런 상상도 해보세요. 그게. 우리는 한번 규정된 생각으로 갖고 사니까. 그렇잖아요. 규정된 생각으로 갖고 살지 않는데 한번. 이때 가셔서 그 삭발하시고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안이라는 불명, 밝을명, 눈한. 이게 밝은 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안이라는 대운사님이 게 밝은 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참 정산종사님이 딱 봐도. 근데 이때 약조가 되고 여기 보면 이 제목 뭐라고 나오냐면 정산종사 보낼 때 이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정산종사를 보내시어 미래의 근거를 정하게 하시더니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미래의 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좋은 해석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미래의 근거를 그냥 대종사님이 오실 근거를 마련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미래의 근거라는 것이 정말로 더 큰 어떤 미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일부러 규정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두 가지가 하나겠죠. 대종사님이 오시게 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첫 번째겠지만 또 아까 같이 교법을 초안, 여기 교법이 초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교법의 초안의 그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한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 아마 해석이 가장 타당할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왜, 시간이 잘 갑니다. 시간이 정말. 왜 그러면, 변산을 택하셨을까? 이걸 이제 제가 썰을 풀어봐야 돼요. 왜 변산을 택하셨을까? 고민입니다, 이게. 자, 이제 썰 풀어보는데, 아까 여기 맑은 기운 나왔죠? 맑은 기운을 따라갔다. 저는 이것을, 옛날 어른들의 말하는 습관, 말하는 스타일을 한번 추정해 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말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이 맑은 기운을 항명선사라고 봅니다. 항명선사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맑은 기운이라는 말은, 그것은 맑은 기운은 백항명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백항명 선사가 지금 현재 거기 월명, 변산 월명암에 주석했다는 이제 정보와 소식을 파악도 하셨을 것으로 보고, 그쪽을 보면 백항명을 말할 때 그게 맑은 기운이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제가 신비적인 말을 다 빼버리죠. 확 빼버리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 언어를 쓰는 방식의 차이일 거예요. 그러면 백항명이 왜 막냐? 이 막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단순히가 막다면 우리 생각하는 맑음이 있잖아요.
이 맑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금 지금 1시간 정도 흘러갔죠? 네. 예. 이건 조금 뒤에 다시 좀 하고요. 제가 이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10여일간 머물고 나서 이제 오시고 나서 일 속의 공부를 강조하세요. 일 속의 공부. 사실은 일 속의 공부는 방언공사 할 때도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세요. 봅시다. 또 펴봅시다. 이게 계속 이 정전 대종경을 넘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 속의 공부가 어디 있냐면요. 방언공사를 하시죠. 98조 서품 9장, 서품 9장 아니라 서품 8장 중간에 간섭다위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전사님께서 우리가 건설할 회상은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러한 회상을 건설하자면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 법을 제정할 때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 운명 세계를 열리게 하며 자, 이거 중요하죠. 동과 정이 골라 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 방언공사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월명암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일속의 공부를 강조하면서 법인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법인기도라는 것을 법인기도 때 그냥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법인기도 때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 그리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답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방언답 방언공사 할 때도 저녁에는 모여서 이렇게 법담을 나누면서 공부도 하고 이게 공부와 사업을 계속 병행해요. 그렇죠? 근데 법인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방언답 이거 했으면 이걸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계속 관리를 했을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노동. 이분들이 지금 그런 거 우리 머리 없죠. 법인기도 하면은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만 한 걸로 생각하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러면. 그러니까 그때도 방언답을 그때 방언 뚝을 쌓을 때보다는 노동량이 줄지만 계속 관리해서 노동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동을 규칙적으로 할 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아마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시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 속에서 공부라는 게 일만 이렇게 그때부터 일만 해서는 안 된다. 계속 대임사님은 공부와 사업을 병행했지만 더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일 속의 공부 강조 것도 이 학명과 연관이 있어요. 학명 스님의 선풍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가서 대화도 나누고 하니까 더 서로 의기가 투합된 겁니다. 학명도 반농반선, 그리고 선농일치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태산과 학명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이다. 이렇게 봐요. 일방적인 영향관계로 해석하는 건 전부 안 맞다고 저는 봐요. 모든 기록을 살펴볼 때 그래요. 자, 이제 학명을 변산하면 학명 스님을 학명성사, 학명화상, 이게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학명 스님, 학명성사, 학명, 백학명, 화상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써도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분과 변산 또 소태산의 관계를 잠시 쉬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